안녕하십니까. 네, 고영호와 함께하는 정치 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되고 나니까 저도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세 번 하고 났는데 주위에 좀 알아보는 사람도 있던가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띄엄띄엄 하니까 그죠? 띄엄띄엄 하는 게 이게 네. 이 정치 사안이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안이 큰 게 한번 터지면 이렇게 우리가 또 떠들 것도 있는데 요새 너무 좀 조용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가령 대선 앞두고 네. 각 후보나 정당에서는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그죠? 또 시민들은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런 걸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조금 이제 전야라 그럴까. 네. 폭풍 전야 같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잔물결이 좀 준비 탁탁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 진영님께서 이렇게 일도 하나 더해주시고 그건 예정되었던 일이죠. 예정됐던 일이죠, 그죠? 근데 놀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놀랍스럽진 않아요. 언제 잡아가나 했어, 그렇죠. 사실은. 예. 좀 일찍 잡아가든가. 아니 2007년도에 일이라는데 그럼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인데 내 생각에는요 대선 자금 계산 때 그까지 거지간 갈라나 싶어요, 사실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의 정치 드라마를 봤을 때는 네. 소위 이제 박모님하고 더 합의가 안 됐겠죠. 네, 그죠.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드라마를 요새는 드라마가 더 노골적이에요, 보면. 그렇죠. 요새 박근영이요. 박모 씨가 박근영인가? 그 추적자에 나오는 박근영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신재지만. 어쨌든 일단 또 시작을 해봐야지. 예.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정세 브리핑을 좀 약간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안에서 살짝 또 들어가고 또 그 관련된 또 우리 정치 또 세대를 하나 찾아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8월 20일까지 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싱겁게 됐다,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소위 비박 진영에서 요구했던 경선룰이 정리가 안 돼서 일방적인 게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박 3인방이 자기 행보를 어떻게 할 거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모두 행동 통일한다면 또 정치적 파급력이 있고 그렇죠. 명분이 다르겠지만 셋 중에 한두 명이라도 다음을 보고 행동을 좀 멈춘다면 차찬소의 태풍으로 아니 아까 뉴스를 보니까 김태호 의원도 안 나간다고. 완전히 진짜 김태호 의원까지 안 나오면 싱거워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박근혜 의원 일방 체제가 2, 3년 됐고 그런 상태에서 당내에 이제 경쟁자가 없어. 그게 정당 정치나 또 정치 일반을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새롭고. 그거는 우리도 재미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별로 안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뭔가 다이나믹하거나 역동적인 거 있으면 그나마 누이라도 볼 건데. 그게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약점이죠. 최대의 과거에 약점이죠. 이제 민주계, YS 민주계라든가 혹은 민주당 출신이 수혈되지 않는 한 보수 진영 자체에서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인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약점이자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민주통합당은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오늘 12일 경선 일정이 나왔대요. 경선 들어가서요. 추석 전주가 되는 9월 20일경에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투표에 의한 국민 경선도 있고 또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하는 것도 잡고 있고요. 또 이제 룰들은 각 후보 진영이 이제 합의하는 대로 더 세분하게 정리되고요. 룰 가지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원칙 밖에서 이야기되니까.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냐 마냐로 참여한다 했을 때 경선 룰의 변화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만만 있는데 자, 우리 고영호의 해안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나간다.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개선한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갯돈을 한번 쳐보시죠.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진짜 이거. 아니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거죠.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체 야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저는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내 경선보다는
민주당 밖에 존재하면서 민주당 바깥 혹은 정치 밖에서 이번 정권 교체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죠. 그럼 뭐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이걸로 갈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표보따리 갖고 있다가 같이 합쳐갖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되겠죠. 통합진보당은 수모까지 당했어요. 어제 집회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뭐 그렇게 수모당한 사진도 있었고 네. 사이좋게 앉아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정서는 통합진보당에서 더 이상 기대를 이제 완전히 접게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 9일부터 시작된 당직선거가 좀 당직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당 외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조차 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상태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에. 그죠. 지금 여론으로서는 대선 후보야 당내 동력으로서는 되겠지 뭐 이렇게 여론을 아예 엎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당이 작든 크든 또 그 후보가 가진 지지도가 뭐 한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간에 어떤 대선 후보든 자기가 출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쓸 수 있는 대표적 기반이 무너졌다고. 지금 이 보는 거 봤으면 뭐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공진당을 보면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뭐 두 의원이 나간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떻게 수습할지 참 이번에 또 지켜봐요. 어떻게 당내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통진당의 미래가 또 전망이 이렇게 예측될 수가 있는데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날까 궁금히 시켜봤는데 이거 서버까지 다운됐었어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뭐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잔잔하게 지금 정치권이 하도 잔잔해가지고 네.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뭐 글쎄 워낙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혹은 유권자들이 정치를 보는 눈이 드라마 같은 것에 익숙해 있고 드라마틱한 모습에 그것도 요구하기로 해요. 후보 간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종 연행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또 차분히 찾아보시면 특히나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고민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요즘 뜨고 있는 카피가 있죠. 저녁 있는 삶이라고 저녁 있는 삶. 그 이미 노동계조차도 어떻게 보면 포기했을지 모를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는 딱 저녁 있는 삶이라 했을 때 조금 뭐라 그러나 요번에 고민이 무엇인지 이게 뭐 포괄하는 거 지금 뭐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뭐라 그러나 태제다. 그게 뭐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좋은 광고 카피 뽑듯이 뽑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그 보좌진 내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고 또 손학규 전 대표도 출마 전에 이제 유럽을 갔다 오면서 유럽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안정되고 또 가정이 좀 이렇게 평온한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왔고 그런 지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까지 결부돼서 좋은 카피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카피 자체로 치면 참 매력적인 거예요. 네, 매력적인. 저는 인터넷에서 딱 봤는데 손학규 저녁 인사? 야 이거 누가 뽑았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인문학적인 카피를 뽑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나머지 후보 얘기 해볼까요? 그 다음으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한 게 이제 4대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뭔가요? 포용적 성장, 뭐 중소기업, 노동자 함께하는 성장, 그 다음에 생태적 성장, 그 다음에 협력적 성장, 그 다음에 창조적 성장, 뭐 그런 이미지들을 뽑았는데 그건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로 보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장이라는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과거 같은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은 뭐냐에서 고민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진보 진영도 그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정하게 사실은 성장과 공백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놓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저는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성장 멈추자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성장을 멈출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청년 일자리 특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성장하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게 저도 과거처럼 뭐 이해하는 고도 성장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성장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뭐 저도 뭐 이제 어디서 듣기를 GDP 몇 프로 이상 성장돼야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가 다시 생각된다 이렇게 계산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하든 뭐하든 간에 경제 성장이 그렇죠.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이런 걸 짜는 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고 그 성장에 있어서 네 가지 태제를 지키면서 이렇게 간다 이 문캠프에 예 선언적인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각각의 후보들은 그냥 뜬금없는 이렇게 점수 따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뭐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그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분간해 가고 우리도 이제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어차피 정치 토크 시간 계속 갈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선이 들어가고 하면 캠프 울산 지역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한번 오시고 뭐 각자 후보들의 어떤 경강이라든가 그런 거 다 들어봅시다. 아무튼 그게 이제 아무튼 요 UBC 차원에서 특별 기획을 하면 선거법의 법률적인 검토 거치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은 거의 정치법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요번에 지방선거 때 이거 요식이도 어떻게 하려고 해보려고 되게 많이 걸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아무렇게 떠들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든가 뭐 비방이라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기획을 한번 해봅시다. 뭐 새누리 남도 좋고 뭐 그죠? 뭐 분도 모시고 할 수도 있나? 그거 괜찮다. 시청률 좀 나와야 돼. 조회수가 좀 이렇게 나와야 보다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조회수 데리고 오는 게 문제다 그죠? 조회수가 한 1000, 2000 나오면 그 정도 나오죠 그죠? 우리 회원들 다 받아치네. 어쨌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요번에 이제 스토리 측면에 있어서는 김두관 후보만큼 또 있죠. 이제 공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죠. 출마 선언문을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지향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또 문제 제기한 자기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지를 얘기하겠죠. 지금 나오는 그냥 뭐 토론회에서 즉흥적인 발언 말고 출마 선언문을 좀 확인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건 좀 임기응변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고요. 과장된 표현이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응집시켜가지고 하죠. 그래서 출마 선언문을 비교해서 보는 거기 되게 좋아요. 그거 한번 출마 선언문도 한번 우리 앉아서 분석하고 해볼까요? 되게 좋습니다. 괜찮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거 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정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까도 좀 사전에 뭐 질문을 좀 드릴 거라고 했는데 요새 뭐 복지 부분은 좀 지나갔고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뭐 새누리당 지금 뭐 김종인 옛날에 비대위 하신 분 지금 뭐 박캠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들어가시자마자 막 경제민주화를 떠지고 있어요. 서로 또 안에서 티켓 테이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정리를 좀 아시는 만큼 원래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박정희 씨 혹은 전두환 씨 경제개발 시기에 이제 개발 독재에서 벗어나서 뭐 그게 시장 친화적이든 어떤 민간 주도형이든 간에 좀 국가 권력의 이제 강압을 벗어나자는 게 경제민주의 그 옛날에 제가 라디오에서 잠시 듣기로 박정희 시대 때 경제 관료가 이런 일방적인 개발 독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도 꼭 그렇게 했었어야 했나라고 후회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이제 출발일 수 있고요. 지금 와서는 워낙에 이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또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또 경제 지배 구조를 자체를 좀 무너뜨리고 있고 국민 생활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개선할 건가가 경제민주화의 이제 최대 과제가 되어 있죠. 그 근거로 삼는 게 87년 헌법 개정될 때 삽입되었던 119조 2항. 그러니까 뭐 조화로운 경제 성장, 또 대기업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인 권력의 권한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 119조 2항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소기업 간의 동방성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업 내에서 그 노동자에 대한 배려 혹은 노동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 재벌 그러니까 소유주의 이제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어떻게 안 그래도 막을 며칠 전에 것이냐. 신문에 네. 나오대.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문화버식으로 되어 있는 이 재벌 기업들을 어떤 전문 대기업 형태로 어떻게 좀 육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 조항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 적용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재벌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을 규제를 한다. 그래서 소위 좌파적 조항이다 해갖고 빼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소위 경제 민주화 문제가 우리 사회 올해 최대 하수가 되어 있는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요? 볼까요? 예. 아, 깔끔합니다. 예, 오늘 정치 토크 고영호와 함께 또 해봤습니다. 다음에 정치 토크 조금 좀 파도가 일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이야기도 좀 많게. 아니 우리 저는 그냥 차분하게 예. 어차피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앉아서 보시니까. 차분한 시간에 보는 거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선 후보들이 낸 그죠. 출마 그거 선언을 재밌겠다. 한번 보고 각 특징이라든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그러면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마 다음번 하게 되면 주요 주자는 다 선언하죠. 민주당의 이제 손학규,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누가 그다음 김영환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누리당의 좀 있으면 박근혜 대표 있을 텐데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아니면 뭐 함시간에 민주당- 두 사람 빼고 두 사람 민주당의 뭐 한 빅3 정도 하고 그래 할게. 다음 시 그러면 날짜를 미리 잡죠. 그 문재인하고 누가 했죠? 손학규하고 정세균하고 했죠? 아마 민주당은 김두관 지사까지 출마 선언하면 뭐 세간의 관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세 분의 그러면 내용을 이 좀- 세 분 갖고 김두관 지사 5분 쯤 안에 하나? 지금 7월 8일 뭐 이렇게 예정했어요. 7월 8일 그럼 김두관 지사 그 끝나면 세 분의 그 형님이 구해주세요. 예. 구해가지고 출마 선언문 가지고 우리가 예, 한번 한 이야기 없이 재밌겠다. 비교해보죠. 그리고 박근혜 그 대표가 전 대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 그것도 그거 갖고 분석해보고 뭐 새누리당 뭐 하고 싶긴 않지만 또 하는 것도 뭔 이야기하는 건지 또 볼 필요가 있죠. 있죠, 그죠? 그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예,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고영호와 함께하는 정치 토크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아니.